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복의 젊은이 그 도장. 잠시 멈춰보게. 아버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평생 흙만 파먹고 사느라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까막눈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계약 현장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양복을 입은 사기꾼은 흑투성이 노인을 보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어르신, 한글은 읽으실 줄 아세요? 여기는 노인정이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아들조차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린 그 순간 까막눈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지팡이로 계약서를 탁 내리치며 입을 엽니다. 이놈아,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모르냐?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골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몰래 펜을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이야기는 서울의 한 번화가 화려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민수는 착하지만 귀가 얇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핏더미에 앉은 상황이었죠. 그런 민수에게 김 실장이라는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계약만 하면 월 1,000만 원은 보장됩니다. 대신 보증금이 좀 필요한데 시골에 계신 아버님 땅 있지 않습니까? 민수는 갈등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가 평생 허리가 굽도록 농사지어 장만한 피와 땀이 서린 문전 옥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빛, 톡촉과 대박의 유혹에 눈이 멀어버린 민수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땅 담보로 대출만 좀 받게 해주세요. 1년 안에 다 갚고 2배로 불려드릴게요. 아버지 만석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손으로 담배만 태우실 뿐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까막눈이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고 평생 소와 밥만 보고 사느라 자기 이름도 겨우 그리는 정도였죠. 아들 민수는 그런 아버지가 늘 답답하고 창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물정 모르시잖아요. 그냥 도장만 주시면 돼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만석 씨는 꼬깃꼬깃한 땅 문서를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 도장은 내가 직접 가서 찍겠다. 서울 구경도 할 겸 같이 가자. 민수는 귀찮았지만 당장 도장이 급하니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김 실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실장은 만석 씨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이구, 촌늙은이 하나 데려왔네. 요리하기 쉽겠어. 김 실장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민수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자, 여기 포괄근저당 설정하시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거니까 빨리 찍으시죠. 민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만석 씨가 벌떡 일어난 것은 잠깐, 우렁찬 고함 소리에 김 실장과 민수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만석 씨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팡이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복의 김 실장이라고 했나? 자네 지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김 실장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할아버님, 지금 바쁜데 왜 이러십니까? 글도 모르시면서 끼어들지 말고 저기 가서 믹스커피나 한잔하세요. 글을 몰라? 그래,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농사꾼이지. 만석 씨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리 한쪽이 부러져 테이프로 감은 낡은 돋보기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만석 씨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순박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낚아채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확히 한 문장을 짚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아. 여기 특약사항 제5조 3항.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투자 원금의 300%로 하며 담보물은 즉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읽다니? 그것도 저런 깨알 같은 글씨를?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인데 만석 씨의 호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행? 웃기지 마라. 그리고 여기 제8조. 연대보증인은 항변권을 포기한다. 내 놈이 내 아들 핏더미에 앉히고 내 땅까지 날로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만석 씨는 지팡이를 들어 김 실장의 멱살을 잡을 듯 겨누었습니다. 내가 비록 학교는 못 다녔어도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은 못 본다. 이 계약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야. 민법 104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알아들어. 법 조항까지 술술 읊어대자 김 실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판사님보다 더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민수 씨, 오늘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나가요, 빨리 나가. 김 실장은 허둥지둥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사무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남겨진 민수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한글을.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 근처 공원 벤치에 앉자마자 민수는 아버지의 낡은 배낭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흙 묻은 작업복과 함께 너덜너덜해진 공책 5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친 민수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가나다라. 우리 아들 민수. 사랑한다. 삐뚤빼뚤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글씨들. 그리고 뒷장으로 갈수록 내용은 어려워졌습니다. 근저당권, 연대보증, 사기 안 당하는 법, 계약서 보는 법. 모르는 글자는 동그라미를 쳐가며 밤마다 읍내 야학을 다니고 이장님에게 물어가며 공부한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만석 씨는 쑥스러운 듯 먼 산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서울 가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부터다. 내 자식이 험한 세상 나가는데 애비가 되어서 글도 모르면 나중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냐. 그래서 밤에 몰래 배웠다.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사실 만석 씨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졌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나쁜 놈들에게 당할까봐 1년 전부터 매일 밤잠을 줄여가며 법률 용어와 한글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돋보기를 쓰고 눈을 비비며 계약서라는 단어와 싸웠을 아버지. 그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과 함께 펜 자국이 검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무시만 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만석 씨는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왜 우냐. 배웠으면 됐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땀 흘려번 돈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라. 알겠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 터미널 근처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순대국밥에 깍두기를 얹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땅 절대 안 건드릴게요. 저 다시 회사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게요.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소주 한 잔을 들이켜는 만석 씨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 때로는 시대에 뒤처져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 지혜롭고 위대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투박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아버지의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